이제 제3 후보의 특성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보면은 학생이 31%입니다. 이준석 지지자의 학생 그리고 사무관리 화이트 칼라가 그렇고 뭐 이렇게 기능노무 서비스라든지 전원주부라든지 이런데 특히 여성 지지율 낮죠. 예, 이렇게 보면 무직 은퇴는 일반적으로 이제 고령이기 때문에 김문수 지지자가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보수, 진보, 중도를 보면 보수에서 11, 중도에서 11, 그리고 진보에서는 4% 정도 나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준석 신화에 인해서 이제 분석을 할 건데 이준석 후보가 어디에서 그 투표소에서 어디에서 많이 얻었냐라는 거 이제 보면은 득표를 보면은 예 딱 보시면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가 딱 눈에 띄죠? 캠퍼스가 눈에 띄죠. 예. 고대 캠퍼스, 경북대 캠퍼스, 한양대 캠퍼스, 연세대 캠퍼스, 카이스트 뭐 이렇게 하고 여기 보면 이제 삼성전자, LG 디스플레이 예.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동탄이라든지 이쪽에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이준석에 대한 지지가 매우 높게 나왔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그냥 거의 일치합니다. 학생, 그러니까 뭐 학식 먹자의 이런 캠페인들이 어느 정도로 먹혔다, 대학생들한테는 먹혔다라는 건 이제 이준석을 대안으로 봤다라는 걸 대학생들이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IT 전문가, 뭐 이쪽에 이미지가 이제 어필했다라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리고 젊은 층이 많은 지역구에서 이준석의 지지율이 상당히 높게 나온 걸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건 시사인 조사인데, 이제 이재명 대선 후보에 투표한 이유 보면은 정권 교체 위해서 윤석열 심판, 이재명 후보 입장에 비상경 탄핵의 입장에 동의해서 국민의힘 심판, 그래서 사실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도 사실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심판하기 위해서 찍은 이유가 가장 큽니다. 물론 다른 것도 상대적으로 높기는 해요. 다른 후보에 비해서. 김문수 같은 경우에도 이재명 막기 위해 이재명 심판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실패, 이건 데칼코마니처럼 약간 거울처럼 미러링처럼 있어요. 그게 굉장히 강하고 김문수 호감이 가서 60, 국민의힘 호감이 가서 34, 정당이 굉장히 낮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준석을 왜 찍었느냐? 보수 세력의 세대 교체를 기대해서 거대 양념장 계지에서 이준석에게 호감이 가서 뭐 이준석의 비상경 탄핵 입장 중에서 그리고 개혁신당의 호감이 가서가 30%, 국민의힘보다는 높지만은 민주당보다는 거의 이제 많이 낮은 이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한테 찍은 이유는 당선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래의 씨앗을 남기기 위해 그리고 양당제 지긋지긋하라라는 건데 그 정도의 그러면은 양당제를 파고들 만한 제3지대로서의 파괴력을 보여주고 그런 전략이 있었느냐를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지자 분석을 하는데 뭐 이거는 지지자들을 비난하기 위해서거나 평가하기 위해서는 아니고 데이터로 나온 것들을 좀 냉정하게 보기 위해서예요. 이게 첫 번째 게 지난 2022년 대선의 출구조사고요. 이게 이번에 대선의 출구조사입니다. 당연히 양자구도와 삼자구도의 차이가 있다는 걸 감안을 하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눈에 띄는 게 있죠. 이 볼록한 2022년에도 이 민주당의 볼록한 4050이 주축이라는 건 변함이 없는데 그 모양이 더 극단적으로 됐어요. 배가 더 많이 나왔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물론 이제 요 3년이 지났으니까 약간의 구성의 차이는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라고 보면은 40대의 이재명 지지는 61에서 72가 됐고요. 50대는 55에서 71, 뭐 68 정도 됐으니까 4050 세대의 이재명 후보에 대한 뭐 소위 말하는 몰빵 거의 70%지 이렇게 받는 거는 굉장한 거예요. 사실은 특정 세대에 있어서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이 세대가 그러면 왜 그랬느냐에 대해서는 평가가 분석이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에 좀 더 힘을 실어줘야 되겠다라는 평가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소위 말해서 보수 지지층 중에서 많이 이탈을 해가지고 그럼 왜 보수 지지층 중에서 그럼 이준석한테 안 갔느냐? 이준석도 탄핵 찬성하고 개혁 반대했는데 이거에 대한 이제 분석과 평가가 필요한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아까 봤지만은 20대 이재명 36.3에서 이제 더 줄어들었어요. 이재명 후보의 20대 남성의 지지율 12%포인트가 빠졌습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이준석 효과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뭐 제가 모든 사람들의 다 듣는 건 아니지만은 제가 아는 20대 대학생한테 물어봤는데 이준석을 찍었다라고 얘기를 해서 왜 이준석을 찍었느냐. 난 김문수 국민의힘은 못 찍겠다. 그리고 이재명이 아니었으면 민주당을 찍었을 것 같다. 근데 남는 게 이준석밖에 없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찍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거는 뭐 하나의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꽤 제법 있었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극단적으로 보면 이게 이제 범보수 진영으로 보면은요, 소위 말해서 세대 포위론, 세대 연합론이 더 강화된 거예요. 2030과 6070의 경향성과 60은 사실은 거의 절반이 반반 싸움이 돼버렸습니다. 이거는 86세대들이 지금 들어가면서 80년대 초보 초중반학번들이 들어가면서 이게 예전에 그 60년대생들의 구성이 60년대 초반과는 다르거든요. 50년대 후반하고 이 성격이 많이 달라요. 사회를 인식하는 거라든지 60대가 그렇게 50년대생과 60년대생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거의 반반 싸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굉장히 극단적으로 됐는데 문제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준석은 40대, 50대, 60대에서 거의 지지를 못 받았다. 자 그러면은 20대 지지자들한테 물어봤어요. 자유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이를 구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해야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윤석열의 입장에 지지를 하느냐 사실상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투표자는 동의한다가 11%, 근데 김문수 투표자는 이건 청년이라고 불리는 20대부터 34세까지 물어본 건데 37%, 이준석 투표자 10%. 그래서 이재명 투표자와 이준석 투표자의 비상계엄이나 이 내란, 탄핵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입장의 차이가 없다. 그런데 페미니즘을 위해서라면 무력을 사용하는 게 정당화될 수 있다는 이재명 투표자는 8%만 동의를 했는데 김문수 후보자 지지자는 청년 세대는 26, 이준석 투표자. 극단적으로 이제 물어본 건데 이 이준석 지지자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주의적 가치에 대해서 윤석열의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대를 하지만은 젠더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냉정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김문수 이 후보자의 지지자들과 큰 차이가 없다라는 걸 이제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올해 2월에 조사를 한 거예요. 시사인에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서부지법 폭동에 대해서도 이거를 저항권 행사라고 얘기를 생각했던 게 19%로요. 굉장히 높습니다. 60대, 50대 남자, 여자보다는 조금 더 높은 거지만 이게 굉장히 다른 세대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거고 30대 남자도 그렇게 보는 거죠. 아까 전에 보아왔던 약간의 불룩한 요게 그대로 어떤 이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보여지는 거고요. 고위공직자 할당제, 아까 여성 문제에서 젠더 문제에서 굉장히 2030 남성들이 엄격하다, 적대적이라고 보는데 보면은 71% 20대 남성, 30대 남성 73%, 여기서 40대 남성은 65%까지 발견합니다. 젠더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확 갈려있다. 이준석 후보 그 중에서도 2030 우리가 40대 초중반의 남성들 표까지 어느 정도까지 이제 흡수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장애인 의무고요. 이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지만 전장현 박경석 대표와 논쟁을 벌인다든지 이런 그런 문명화된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얘기를 이준석 의원이 과거에 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은 거의 비슷한 패턴이 거의 나타나죠. 이거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하는 사람과 하는 사람이 이준석을 찍을지 말지에 대해서 평가를 한 것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어, 이게 이제 그래프는 없는데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된다. 중국의 보복으로 인한 한국에 타격이 있더라는 게 전체 의견에서는 37, 그리고 한미동맹을 의존하는 것을 자제하고 중국을 적대시 안 하는 48인데 20대 남성은 57, 반중 정서가 매우 강한, 이렇게 강한 데는 없죠. 지금 70대 이상 남성들이 없는 거고, 그리고 이게 개인 책임이라는 개인주의적 성향이 굉장히 강하다. 내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개인 책임이지 정부의 책임이 아니다라는 이런 개인주의적 성향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이준석과 개혁신당 지지자들을 구성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런 거예요. 이번 이제 투표율입니다. 그래서 투표율이 점점 올라가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6개월 뒤에 나오기 때문에 지난번 대선 거를 가져왔는데 이제 투표율들을 보면 여기서 이제 이번에는 한 2%포인트씩 더하면 되는데 20대와 30대, 40대 투표율과 50, 60대, 70대 투표율을 보면은 실제 우리나라의 유권자 수와 투표자 수가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투표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들의 힘이 강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난번 총선이 사상 처음으로 2030 세대보다 6070 세대가 비중이 높아졌고요. 앞으로 이 경향성은 강화될 거예요. 2000년의 총선에서는 2030이 47%입니다. 대한민국의 고령화를 지금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2030, 그 중에서도 남성들을 타겟으로 하는
개혁신당과 이준석의 득표율이 그러면 올라갈 수가 없다라는 건 너무 잔혹해 보이죠. 앞으로도 점점 쪼그라들 거기 때문에. 네. 한번에 또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뭐 비슷한 그래프입니다. 점점 경향성이 줄어들고 있어요. 30대, 40대 이 점점 옛날에 있다가 점점 줄어들고 고령층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80년대 학번인데 소위 말해서 이분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60대로 들어가더라도 옛날만큼 열정적으로 그러니까 옛날만큼 일방적으로 보수정당을 지지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60대에서 오히려 강한 싸움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이 세대별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20대, 30대가 50대에 비해서 20대 같은 경우는 거의 300만 명이 적습니다. 여기에 투표율까지 낮아요. 여기에 젠더까지 반반 갈렸어요. 근데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있었는데 서울, 경기나 이쪽의 수도권에서 이준석 후보의 득표율이 높다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장점인 거죠. 왜냐하면 영남은 계속 쪼그라들고 호남도 마찬가지지만 지방은 계속 쪼그라들고 충청도와 수도권만 지금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그들한테는 영향력이 이준석과 개혁신당의 희망적인 것은 수도권에서의 득표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를 좀 알 수 있을 거예요. 이건 중앙일보가 평가를 하는데요. 예. 개혁신당은 5.8, 5가 이제 중부라고 보면은 약간 오른쪽이고 이준석은 6.2.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상식적인 요 정도의 이념 지표를 이제 사람들이 개혁신당과 이준석을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선 이후에 물어봤어요. 이념 성향 평가. 예, 개혁신당 6.0. 그래서 이건 시사인 건데 비슷함이 나죠. 앞에 거랑 크게 차이는 안 나요. 이제 앞에서 6.2였으니까 다른 여론조사 기관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차이가 안 나고요. 국정 운영 능력 평가에 있어서 김문수 후보보다 많이 낮습니다. 뭐 이재명 후보보다 말할 것 같고 5점에서. 이거는 작은 정당이니까 그럴 수가 있는데 다만 무조건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아니라고 해서 무조건 점수를 낮게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국정 운영 능력 평가에 있어서 이번 대선에서 이준석 후보는 높은 점수를 받지 못했다. 도덕성 평가도 이재명 후보보다 거의 5차 범위 내지만 낮아요. 3.6, 3.7.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준석에 대한 도덕성을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이거는 개혁신당과 후보의 고민들이 이제 묻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호감도 이거는 5월 12일에서 13일 한국일보가 웹조사 3,000명 한 거거든요. 이거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이준석 후보의 비호감도가 모든 정치인 중에서 주요 정치인 중에서 제일 높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여기서도 제일 높은데 연령을 가리지 않고 여성들의 비호감, 이준석에 대한 여성의 비호감은 70%가 넘어섰다는 겁니다. 이거는 시사인이 조사를 한 건데 대선 끝나고 물어본 거예요. 영도는 제일 차갑고 백도는 펄펄 끓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 보수 정치인들에 대해서 보수 진영에서는 특히 어떻게 보느냐. 중도 진보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면은 이제 김문수 후보가 대선의 효과를, 이쪽에 컨벤션 효과를 54인데, 이준석 후보도 이제 나왔단 말이에요, 대선에. 그런데 다른 사람이랑 별 차이가 없습니다. 소수 정당이라는 걸 감안을 하더라도 안철수 후보랑 같고요. 한동훈, 윤석열, 홍준표 다 비슷비슷해요, 사실. 이준석 후보를 보수 진영에서의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차기 리더나 내가 지지할 만한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이 김문수 후보의 54도 시간이 지나면 빠질 겁니다. 네, 그리고 개혁신당도 온도가 26으로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 이제 정치 환경이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 이건 2월달에 조사를 한 건데 노 비율이 보수층에서 개헌 비판 탄핵 찬성 혹은 개헌 비판 탄핵 반대, 뭐가 됐든 개헌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의 절반이 넘어섰고 이거를 시간이 지나면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당, 이건 동아시아일보에 조사한 건데 향후 지지할 만한 정당인가? 민주당은 그렇지 않다가 39.3, 그렇다가 55 이렇게 나왔고 국민의힘은 향후 지지할 만한 정당이 그렇지 않다가 60.8이에요. 네. 그리고 그렇다라고 34. 국민의힘의 사실 위기죠. 근데 국민의힘의 위기는 어떻게 보면은 개혁신당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시사인 조사 때 국민의힘은 내란 동조 세력이다. 보수 진영에서도 33%가 동의를 했고요. 국민의힘은 자발적으로 해산해야 된다. 보수 진영에서 32. 3명 중에 한 보수 한 명이 여기에서도 아마 몇 분 계실 것 같은데 해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위기죠, 사실 이건.
그리고 보수 정당의 시급한 과제는 이번에 이제 아마 국민의힘을 염두에 두고 했겠지만은 개혁신당도 참고를 해야 되는데 윤석열과의 절연, 이거는 뭐 사실 개혁신당에는 이미 절연돼 있죠. 아스팔트가 구글주가 날려도 돼 있고 개파정치 청산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잘 되지가 않을 겁니다. 여기 뭐 김재선 의원도 계시고 그런데 차마 냉정하게 평가하면 잘 안 되겠죠. 저런 게 될 리가 없어요. 보수 정당이 빠르게 될 리가 없습니다. 영남 정당 탈피 이런 거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개혁신당 기회가 될 수 있고 이재명 정부가 연대 배제해야 대상 같은 경우에는 비상계엄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한 사람 이런 이제 이런 건데 이준석 개혁이 개혁신당은 반반이에요. 황금 3분할이 됐습니다. 어떻게 스탠스를 잡을 것인가 이거는 뭐 정부 측에서도 손을 내밀어야 되지만 앞으로 입법이라든지 활동에 국회에서 개혁신당은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이게 앞으로 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숙제를 남겨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은 셋이 안 넘기고 빨리 끝냈네요. 이준석 후보의 이미지는 여러 가지가 있죠. 미래지향적이다, 젊음이다, 과학적 논선 갈라치기인데 안 좋은 것들 물론 좋은 것도 있었지만 안 좋은 것이 막판에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됐고요. 동탄 모델 얘기가 이제 많이 나왔는데 동탄 모델은 평균 연령 35세라는 유권자 구석에서 좁은 구역에서 밀착으로 그게 이제 유권자들한테 다가갈 수 있었고 적당한 네거티브와 적당한 미래 이미지와 이런 것들이 이제 믹스가 돼가지고 했는데 정말로 동탄 모델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한 건지 그리고 동탄 모델로 정말로 가려고 했던 건지 사람들한테 남은 거는 이준석의 네거티브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거고 미래의 자산도 상당히 잠식한 거 아니냐 이런 평가들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특정 세대와 젠더에 집중된 지지층 구성 이들은 열광적으로 지지하기 때문에 덧받치지는 않겠지만은 확장성에 굉장히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역대 작은 정당에서 나온 후보 중에서 득표율이 제일 높아요. 심지어 JP보다 높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큰 거다. 그리고 국민의힘 내용으로 개혁신당에게 어떻게 기회가 왔을 때 받아먹을 수 있을지 보수 그러니까 2030 남성 젠더 정당이 아니라 우리가 보수의 개혁 혁신 정당이라는 거를 어필을 할 수 있을지 지금부터 그거를 1년 안에 해서 굉장히 지방선거까지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이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여기 요거 참고만 보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